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게 최근에 정쟁이 너무나 이렇게 가속화되다 보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미국과 남미 순방을 길게 갔는데 그 성과들에 대한 평가가 우리 기존 언론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너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건데 이번에 특히 이제 미국 순방 같은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고 거기에서 만난 그 AI 글로벌 리더들이 정말로 다양하고 대단한데 우리 엔비디아의 젠슨 누구나 아실 거고요. 오픈 AI의 샘 올트먼도 있었고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의 다리오 아모데이도 있었고 브로드컴이라는 회사의 혹탄이라는 CEO도 나왔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개별로 만나기도 사실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네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한 명 초청하기도 힘든 글로벌 AI 기업 CEO들인데 한데 모아서 만난 거잖아요. 이건 국제사회에서도 사실 놀랄 일이기도 하고 엄청난 순방 성과인 셈인 건데 이제 청와대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성과가 지금 뭐 전당대회용이다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비판이 나오는 게 너무 속상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여당 맞아요, 여당. 국민의힘이에요? 이게 대통령이 미국 가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 리더들 만난 게 전당대회용이다? 김인석을 찍기 위해서 갑자기 그럼 브로드컴이랑 MOU를 하고 폭탄이 거기에 네. 협조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외국 정상이나 참모들도 이제는 뭐 사실 언어 장벽이 없잖아요. 그런 외신부 한국에 대한 기사들도 정치 기사도 외국에 엄청 나오기 때문에 이게 국내에서 이런 이상한 비판이나 이런 게 나오면 그걸 외국 정상들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네. 돌고 돌면 결국 국격 훼손 행위를 지금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라서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어떻게 보면 자기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제 얼굴에 침 뱉기를 하는 거다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진순왕이 그 한국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돼야 되니까 이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빨리 MOU를 실제로 맺어가지고 걱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당은. 도와주려고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픈 AI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AI 그 도구 중에 툴 중에 챗 GPT를 개발한 업체고 그리고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클로드를 만든 회사인데 이 클로드의 위대성 우리 신익미 대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네. 사실 이 AI가 세상을 바꾼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이미 지금은 현실로 느끼고 있고 저는 2020년도부터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 당내에서 기본소득 공부를 하고 그게 실제로 2021년도에 강령에 들어가요. 그때의 그 뿌듯함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2023년도에 AI 기반의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너무 아하. 시대를 앞서가가지고 당원을 못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쉽게 실패를 했지만 이제 제가 어게인에 정말 끝내면 저는 이제 AI 거버넌스를 통해서 정치를 바꾸는 운동을 맞아요. 실제로 네.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직 제가 지금 발표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거버넌스 형태를 짜는 게 중요한데 이번에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AI 서밋에서 발제된 저 선언의 의미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지원받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나라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야, 거예요. 이거 정확한 표현이다. 근데 네. 지금은 추격하는 국가에서 선도하는 국가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AI 시스템에 있어서는 AI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따라잡을 나라가 미국과 중국밖에 없어요. 3등입니다. 명실공히. 그렇죠. 근데 네. 미국과 중국은요 워낙 그 양강 그 대립이 심각하고 미국과 중국은 대한민국을 또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AI 반도체는 사실 AI 산업의 쌀과 기름이고 AI 데이터 센터나 피지컬 AI에 있어서는 대한민국만큼 최적화된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도 기술 개발해도 한국 와서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좀 위대함이 있는 게 뭐든지 빠르잖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빠르게 무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네. 막 스마트폰 쓰고 컴퓨터가 집에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이병태 교수는 대체 불가라는 말 썼다고 또 뭐 막 비판하시던데 그러지 마시고 대체 불가라는 게 우리가 선도 국가가 됐다라는 의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꾸 억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제는 저 기업의 CEO들이 모인 걸 보면요 국경도 사라지고 국적도 사라지고 이제는 국력도 나라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라와 기업이 손을 잡고 이제는 발전을 시키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AI 서밋을 통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심이 된 전 AI 생태계가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이거는 정말 혁혁한 성과다라는 말씀. 그리고 앞서 소개한 기업 중에서 이제 그 다른 기업은 아는데 브로드컴이 뭐 하는 데냐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AI 하드웨어 세계에서 숨은 지배자라고 불리는 기업인 거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예를 들면 AI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은 엔비디아의 GPU가 들어가고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그 반도체들 간의 통신을 하려면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네트워크 칩이 필요한데 그 회사가 바로 브로드컴이기 때문에 이 회사야말로 AI를 완성하는 회사다. 그런 중요한 회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기업들과 리더들과 함께 어깨를 한 자리에 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서밋을 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텔라 CEO 같은 경우에도 내가 워싱턴 출장 때문에 직접 참석은 못하지만 영상으로라도 꼭 참여하고 싶다고 하면서 서밋 행사를 같이 했다는데 이건 역시도 상당히 그런 진보적인 발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발전이고 사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나선다는 것 자체가 시그널이에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 분야에 있어서 성공을 아주 간절하게 바라고 있고 그리고 전력을 투구하고 있구나 이런 뭔가 시그널을 주는 그렇죠. 행위이기 때문에 네. 정말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비판할 여지가 없는 건데 좀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생각해요. 요거 네.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이게 어마어마한 게 지금 AI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반신반의하세요. 이거 거품 아니야? 그리고 AI가 되면은 이 유토피아가 열리는 거야? 아니면 디스토피아가 열리는 거야? 이거 다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AI는요 빨리 선점하면요 유토피아가 열려요. 그리고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디스토피아가 열리는 겁니다. 물론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은 대한민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을 세울 때는 앞서 나가는 속도전이 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가 중요하냐? 지금도 보세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저 해외 기업들 있잖아요. 모인 사람들 국내 기업까지 다 합치면요 시가총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경이에요. 이경? 홍진경이 아니고 이경. 경이면은 1조 곱하기 만. 그걸 두 번 해야지 이 경이 나와요. 대한민국 네. 예산이 1년에 700조인데 이 경이 상상이 되십니까? 저분들의 시가총액이. 야, 대단한 돈이네. 근데 지금도 네. 시작이에요. 지금도 뭐 신약 개발할 때 과거에 10년 걸리던 게 지금 AI 쓰잖아요. 한 달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혁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AI 거버넌스라는 이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걸 누가 하느냐 싸움인데 미국과 중국은 각각의 그 양강 체제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대한민국이 그 새로운 표준 만들기에는 너무 좋은 포지셔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AI 거버넌스를 짜가지고 하나의 표준을 만들면 전 세계에 보급이 되잖아요. 그럼 일자리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당연히 늘어나는 거 그럼요. 일자리가. 네. 그러니까 과거에 FTA 할 때도 막 반대하고 했던 사람들 지금은 이제 머쓱하죠 사실은. 근데 지금 AI 투자나 AI 거버넌스도 지금 대한민국이 여기서 선점하고 속도전을 안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실 추격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이번에 대통령께서 신경 쓰시고 저렇게 성과를 정말 어떻게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100년 먹거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이걸 깎아내리거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갖게 만드는 거는 전 정말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라는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빅테크 기업에 뭔가 얹혀서 가려고 투자를 하는 경우는 봤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성과라고 한다면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거꾸로 했죠. 한국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를 지는데 우리가 투자하겠다. 투자 규모 얼마? 9,500억 달러. 하나로 따지면 1,375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협력 계획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로 생경하게 들립니다. 생경하게 들리기도 하고 사이클의 크기를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거죠. 아직까지 안 꺼지고 이제 되게 유지되고 있다. 어디까지 사이클인 거냐, 몇 년 더 가는 거냐 이런 거잖아요. 그 브로드컴은 사실 생경하게 들리시는 분도 있겠지만 미장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익숙할 겁니다. 아, 미국장에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유명하네. 시총 한 8위에서 10위 왔다 갔다 하는 회사인데 그렇군요. 네. 이 AI 사이클 돌아가는데 그 수직 상승했던 그런 회사라서 미장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되게 익숙하고 요번에 그 메모리 그 파운드리 해서 200억 불 정도 MOU 맺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네. 되게 큰데 아까 안타까운 거는 아까 유진 기자님 소개해주신 뭐 국내에서 뭐 전당대회용 이거야 뭐 쓸데없는 소음이니까 우리가 조롱하고 넘기면 되는데 실제로는 요 며칠간 그 반도체 주가가 출렁하면서. 주식이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신인규 대표님이 이제 산업적 측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은 요 며칠 미국장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 꺾이고 다 같이 내려오고 마이크론 뭐 AWD 다 내려가고 이게 왜냐면은 알파벳 그 실적 발표하는데 보니까 잉여 자금이 별로 없고 야 돈 이거 이렇게 없어가지고 되겠냐? 사겠어? 예. 실제로는 이제 AI 거품론이 그거랑 연결되는 건데 그래 투자는 하는데 실제로 이거 회수가 되냐? 뭐 이런 어떤 공포가 시장을 막 흔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마지막 문장 하나 때문에 박살이 난 거고
사실은 정부에서 한 게 방금 소개해 주신 만큼 엄청난 건데 이게 진짜 이 전당대회 플러스 주식시장 아니 그리고 이게 이제 엮여서 관련해가지고 전당대회 용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진짜 말이 많은 나라인 게 이번 순방을 두고 이제 정부가 네. 기업에 숟가락을 얹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말이 예를 됩니까, 들면 그게?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깐부 회동이라고 불릴 만한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정의선 회장,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젠슨왕 비롯해가지고 글로벌 CEO들이 함께했는데 이런 걸 보면서 과거의 동원 정치를 빗대가지고 이게 마치 정부가 기업을 등에 업고 뭔가를 노림수가 있다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팩체크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령 네. 떡볶이 먹게 했던 그거랑 똑같은 거로 보는가 보죠. 근데 저분들 데리고 떡볶이 먹는 거 불가능하고 그럼요. 네. 엄청난 실적인데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주식시장이랑 맞물리고 전당대회에서 뭐 이렇게 소음들이 발생하면서 이게 묻힌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자님께서 이걸 알템으로 설치하고 엄청 열흘러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겠죠. 네, 아마. 정확히 얘기해주기 위해서. 네. 예, 그래서 저는 여당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지금 이틀 연속 엄청 두들겨 맞고 있어요. 어제 그제. 주식시장 때문에 보수에서 그러잖아요. 니네들 올라갈 때는 니네들이 그렇게 자화자찬 해놓고 내려갈 때는 뭐 엉뚱한 얘기 하냐. 올라갈 때도 자화자찬 안 했습니다. 대통령 불안하다고 했죠. 대통령 네. 불안하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이거는 국내의 정책적인 문제 그러니까 뭐 있죠.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있죠. 그거 비판 받아야 되죠. 그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뭐 중국에서 갑자기 메모리 네. 반도체를 잘 만드는 회사가 흥한다거나 예. 여러 가지 실적 요인이 해외에서 발표된다거나 네. 이런 국내외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도 좀 신경을 쓰고 따라 붙어줘야 구경의 정치비상구에서 이거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고생하고 덜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니 저는 그리고 예를 들면 정부의 역할이 뭐냐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정부의 보증을 받고 싶어 개런티를 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비즈니스. 납기를 네. 맞출 수가 네. 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국가가 만약에 전력이나 물이나 배후 건설 같은 것들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기업에 뭘 믿고 해외 빅테크들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방향성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은 AI 산업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는 자기 고백하고 똑같아요. 결국 AI라는 이 산업 어떤 혁명적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과거에 증기기관의 발명이라든지 뭐 우리가 농업 사회에서 또 산업 사회로 바뀌는 이 정도의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거는 정말 거의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렇게 이해가 없다라는 걸 가지고 정부를 비난하는 거는 옳지 않죠. 그리고 저는 이 정부의 역할과 책임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AI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면서 아마 우리 삶들이 다 거의 다 상전벽해식으로 이제 바뀔 텐데 이거 빠르게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AI에 대한 얘기를 지금 다 추상적으로 하잖아요. 전 이게 좀 불만인 거예요. 결국에는 AI를 보급하고 하려면요. 그럼 AI를 누가 씁니까? 국민들이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국민들이 지금은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정치인들이 국민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들보다 더 몰라요. 그러니까 정책을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 뭐 재밌는 얘기는 아니고 슬픈 얘기인데 타다 관련된 법 뭐 얘기할 때 맞아. 그때 손학규 대표한테 누가 타다 얘기했더니 타다가 뭐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러니까 타다를 모르는 거야.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정치인이 모르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의도라는 섬에 갇혀가지고 맨날 보좌진들이 갖다 주는 것만 보고 읽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AI를 안 쓰면 몰라요. 그럼 쓰면서 배우고 발전하는 노력을 국민들이 하는 것보다 정치인들은 더 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산업에 대한 이해도 생기면서 이 방향을 알고 헛소리를 안 하는데 지금 전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국민들은 내 일자리가 없어질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뭐라도 더 해야 되는지 절박하게 노력하는데 정치인들은 기득권 구조로 딱 맞춰 판을 짜가지고 아 나야 뭐 재선 3선 4선 영원히 국회의원이 직업이니까 뭐 미래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AI 3대 강국 어불성설이고 정치인들이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부터 AI의 산업에 대한 이해를 좀 갖춰야 정신머리 이런 제대로 갖춰야. 엉뚱한 비판을 네. 안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 정치비상구에서 비유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1, 2차 산업혁명 보면은 그 증기기관, 내연기관 돌려가지고 생산하는 그 어떤 공장들보다 실제로는 그 동력을 제공하는 인프라 갖춘 그렇습니다. 네. 녀석들이 돈을 더 많이 벌었잖아요.
2차 산업혁명으로 치면은 돈 많이 번 거는 결국 록펠러였단 말이에요. 석유 유통망 깔아가지고 이게 카네기가 이렇게 뼈대를 세웠으면 그거 돌아가게 만든 록펠러가 더 많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AI를 돌리려면은 어쨌든 간에 전기가 필요한 거고 반도체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반도체 사이클에서 우리가 병목을 쥐고 있어서 사실은 2차 산업혁명의 석유 같은 그걸 우리가 하고 있는 아니 거거든요.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네. 산유국이 된 거야. 산유국이 지금 그걸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흔들고 막 그러는 건데 정신들을 좀 차려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래도 불안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나마 우리 중에서는 가장 이렇게 미장도 일찍 시작했고 여러모로 주식에 대한 이해가 충만한 하원기 소장이 볼 때는 네. 이 주식 사이클이라는 것이 다시 반등하는 시점은 좀 어느 정도 돼야 좀 올 거라고 보십니까? 천천히 할 것 같은데 네. 솔직히 말하면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 게 당연히 자본시장이고 올라갔으면 내려가는 것도 당연한 거긴 하지만 이번에는 정책 실패가 분명히 있어요. 일부 있죠 그게. 예.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그거 괜히 이거 너무 섣부르게 열어놨다가 실제로 지금 돈 잃고 있는 분들은 현금 넣었다가 잃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 땡겨서 들어가신 분들이라서 그렇지. 네 그런 게 문제인 거지. 강제 청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되게 저 골라서 조심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근데 그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이 흔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공장이 뭐 사고가 난다거나. 아직 PER이 3이에요. 맞아요. 네. PER 10배 이하면 이제 저평가돼 있다 하고 그 이상이면 보통 고평가 20배이면 고평가됐다고 하는데 극단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버는 거에 비해서 주가가 낮게 책정됐다는 거 쉽게 말하면 PER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네. 제가 이 과정에서 어제 떨어졌으니까 다 맞다 그러면은 이제 눈치 없다는 소리 들으니까 표정 관리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반등을 하게 돼 있죠. 결국 가격은 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워렌 버핏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네. 가치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가격이 이 상태로 계속 머물겠어요. 하지만 정책적으로 네. 이 엄청난 투전판을 만들어 놓은 데 대해서는 이제 이 ETF 관련한 걸 너무 섣부르게 한 부분이 있으니 시정을 해야죠. 이거는 시정하고 네. 성찰하고 다른 규제로 좀 두텁게 만들 필요가 있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김용범 정책실장도 좀 경솔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지금 아까 말한 ETF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약간 투기판처럼 이게 지금 돼버린 거잖아요. 투기판 됐죠. 그것 됐잖아요.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또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건데 저는 뭐 정책적 결정을 잘못하면은 거기에 대한 또 책임을 지면 되는 건데 이 경제는 다 심리잖아요. 그 주식시장도 지금 다 불안한 가운데 주가지수 보면서 아 이거 뭐 나와야 되나 더 들어가야 되나 이 고민하고 있는데 정책실장이면 장관급이고 이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식 의장님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있는 분들은 말을 진짜 마지막으로 하듯이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뭐 구조적인 문제고 뭐 약간 정부의 책임은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그렇지. 불안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정책 당국자분들은 이럴 때 말을 좀 아끼면서도 정말 확실할 때 그때 저는 정책으로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네. 시장의 더 불안성이나 어떤 불만 이걸 더 부추기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SNS 하시면 안 된다 생각해요. 좀 줄일 필요는 있죠. 좀 너무 길게 쓰기도 하죠. 맞아요. 아니, 내용은 좋아요. 내용은 좋아. 앞에 보면 타당한 얘기 써놨는데 마지막에 뭐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역동성이 한 문장 때문에 박살이 난 거 박살 아니에요. 난 거고 그런 상황인 건데 그리고 미국에서만 이런 사실 순방선거가 있는 게 아니라 브라질에서도 사실 룰라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번이 5번째 만남이었는데요. 그 룰라 대통령이 원래 외국 정상이 오면 통상적으로 집무실에서 만난다고 하는데 집무실에서 네, 이번에 관저인 아우보라다 궁으로 이 대통령을 초대했거든요. 그 외국 정상을 궁으로 그 관저로 초청한 건 2024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다음에 2025년 모디 인도 총리 등 아주 드문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디급으로 네, 해석을 네. 한 거다. 네, 그리고 사실 두 정상이 얼마나 가깝냐, 소년공 출신 이런 얘기들은 많았지만 그 이면에 사실 경제적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협력이 엄청나게 강화된 부분이 브라질은 히토류 보유량이 세계 2위거든요. 그게 히토류가 반도체 핵심 소재인데 이 만남 자체가 그냥 단순히 그 룰라 대통령과의 친분 이렇게 볼 수만이 없는 게 이번에 양 정상이 공동 성명을 하면서 히토류 핵심 광물 협력
명시도 이끌어낸 거거든요. 이게 되게 산업계에서는 엄청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리와 명분 다 챙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성종선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AI 아직 멀었습니다. 가르칠 교수님이 없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교육의 측면에서는 약간 빈곤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우리 기술력으로는 상당히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에게 인프라적으로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는 그런 교육의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저희가 이제 일이 공시해진 대로 잠시 후에 정치비상구 2부에서는 민주당 김민석 후보를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여러분 잠시만 정말 몇십 초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바로 김민석 후보를 모시고 방송을 마저 할 테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주변에 계신 분들 많이 좀 들어오시라고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